자, 여러분 이 작품은 우리가 정혜성의 숲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 정도의 시는 좀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뭔가 약간 역사적인 거창한 어떤 의미가 없으면 오히려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오늘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시에서 소재가 되는 걸 제재라고 하죠. 이 시의 제재는 숲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숲을 소재로 어떤 이야기를 하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린 보통 이러한 숲이라는 것을 그냥 숲이군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깊게 생각을 해서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성찰적, 사색적, 교훈적 성격을 지닌다라는 거는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과연 숲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숲에 가보니 나무들은 제가끔 서 있더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자, 숲이라는 공간이 바로 제목에도 등장했던 곳인데요. 자, 화자는요, 숲이라는 공간적 배경에 갔더니 뭘 깨닫게 됐어요? 나무들이 제각기 서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대요. 그쵸? 자, 화자가 생각한 것은요, 나무들이 제가끔 서 있더라 라는 거를 확인을 했다는 거죠. 즉 이거는 화자가 어떤 확인한 바라고 할 수 있겠죠. 즉 화자의 어떤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쵸? 자, 제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어. 여러분, 근데 여기서 특이한 발상이 하나 나왔는데요. 제가끔 서 있으면 우리는 보통 하나가 서 있다. 즉 이 제가끔이라는 말은요, 뭔가 조금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서 있는데 나무들은 숲, 여러분 숲이라는 거는 여러 나무가 합쳐져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곳은 뭔가 함께하는 곳의 느낌인 거죠. 즉 이걸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공동체, 어떤 집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혼자 있는 나무들이 같이 있는 숲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다 제각각 떨어져 있다라고 봤지만 이들은 하나의 어떤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면라고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인 공간이 떴죠. 그렇죠? 자, 구체적인 어떤 공간이 제시가 됐어요. 서울에 있는 강엄리죠. 숱한 사람들이 만나지만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 사람이 가지는 지금 의문은 뭘까요? 그렇죠? 왜 그들은 숲이 아닐까라고 의문을 제시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앞에 나와 있던 나무들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하나하나의 개체인 거죠. 근데 나무는 숲이라는 공동체를 이뤘지만 왜 사람들 이꼴 그들은 숲이 안 될까? 즉 한마디로 사람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회에 공동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겠어? 레알 그냥 집단, 그냥 공동체 이걸 떠나서 뭔가 함께하는 연대감을 얘기하는 거겠죠. 진짜 함께 살아간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사람에게선 그걸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즉 연대감이 지금 많이 안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면 여러분 자 지금 딱 봐도 서술어가 부정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거 지금 느껴지죠. 메마른 땅 이꼴 어디? 이 광화문의 지하도를 말하는 거겠죠. 즉 이 현대의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며 낯선 그대와 만날 때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죠. 즉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건 뭐예요? 왜 우리 사람들끼리는 연대감을 가지지 못하고 공동체가 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한마디로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어떤 답답함이 토로되고 있죠. 그렇죠? 비판적 의식도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지향점도 드러나죠. 그렇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숲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보는 거죠. 즉 그대와 내가 나무들처럼 숲이 되면 좋겠다라는 인식이 드러나 있어요. 그쵸? 즉 낯선 그대라는 곳은 약간 우리가 서로 정서적 교류가 없는, 즉 연대감이 적은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이 작품은 그렇다면 크게 자연물인 나무와
인간을 대조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죠. 자연물은 연대하며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데 인간은 그거를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글의 주제는 딱 봐도 우리가 잡을 수 있겠네요.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지향한다, 소망한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어렵지 않은 시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희성의 시를 너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꼭 정리해보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쌤에게 질문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도 꼭 친구들이 예습하는 과정에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화자 대상의 상황, 태도, 정서 이런 것들 찾아보고요. 본인이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쌤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를 폭넓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그럼 조금만 이제 선택지로 한번 유추해 볼까요? 그래서 뭐 자연물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사에 대한 어떤 지향점을 말하고 있다.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 일반화하면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선택지가 나올 수 있을지도 고민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